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나요? 재력, 외모, 성품 등등 우선시로 하는 게 아마 각자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보다 함께 살아갈 세월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 잘 선택했다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할 당시 양가 집안은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경제적 기복이 크지 않았다면 시댁은 예전에는 아주 못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엄청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과 집안이 자신의 자부심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예전에는 저기 옆에 동네 있지? 거기에 판잣집들 모여있는 데서 살았었거든. 그때는 난방도 못 틀어가지고 한 방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 잠들기도 했는데 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몰라. 엄마 아빠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우리 이렇게 결혼할 때 집 하나씩 해주는 게 소원이셨거든. 그 소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쁘시대.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 항상 볼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나도 존경스러워. 당신도 당신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부모님 부지런함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더 많은 걸 보고 자랐겠어. 나도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말이야. 그렇지.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존경한다니까.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학교 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진짜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다 복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울분도 많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랑 나도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놀랍네. 나였으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다면 마음속 울분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당신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정말 시부모님을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봐도 시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셨고 바쁘게 지내셨죠. 사치를 하시는 편도 아니셔서 늘 저축과 절약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결혼하고서 지내다 보니 존중의 방향이 올바른 건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아파트 모임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부모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재산이야. 어차피 누나들이야 시집 갔으니 그 재산을 받겠어? 엄마 아빠도 나한테 물려줄 생각 하시겠지. 지금 사업도 아마 조금 있다가 나한테 물려주실 텐데 그럼 그게 다 내 거란 얘기지. 이제 봐봐. 내가 그 재산 얘기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벌써부터 물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여보 말처럼 시부모님 정말 훌륭하시고 재산도 많이 쌓으시고 대단하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아까 모임 자리에서는 그 주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도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 아까 봐봐. 내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별로 흥미 없어 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라 하니까 눈이 확 달라지잖아. 그게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그쪽 얘기만 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부모님 재력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몰라?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시겠어? 나중에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다녀야지. 시댁은 두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남편을 약간 우쭈쭈하며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막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내여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댁 식구들이 떠받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남편은 뭐 하나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폭풍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죠. 어머님,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까도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칭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 한 번 했다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형님들이며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렇게 잘했다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매번 그러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니. 다른 애들은 밖에서 뭐라고 듣고 오면 같이 싸우거나 그랬었는데 쟤는 그걸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고 그러더라고. 워낙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닌다고 해야 하나?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얘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집안일도 뭐 하나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만 해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사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일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둬. 걔가 그런 거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원래 남자는 애다 생각하고 대해줘야 돼. 하나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야 나중에 더 잘하지. 칭찬 안 해주면 나중에 아예 손도 안 댄다니까.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또 하나 문제라면 남편은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막말도 서슴없이 했죠. 보다 못한 내가 한마디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루는 밖에서 밥을 먹다가 웨이팅을 하게 되었었는데 직원 실수와 기기 문제로 저희가 누락이 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 막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여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저 사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방 문제도 해결됐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야 됐어?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잖아.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 돈 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 따위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오고 말지. 지네들이 와서 쓰라고 온갖 홍보해놓고 막상 와보니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시기를 못 겪어서 그래. 나처럼 힘든 시기 겪은 사람들이면 저런 식으로 대충 못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실수할 때 있잖아. 저 사람도 자기 실수 인정했고 기기가 문제 있다는 것도 설명했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당신도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이해 못할 행동하는 건 더 이해 못해주는 거지. 솔직히 저건 핑계야. 나라면 저렇게 실수는 안 하지. 내가 잘하니까 다들 나 칭찬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칭찬 안 받는 거 당신 들은 적 있어?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 안 해.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칭찬은 남편의 자존감이 과하게 자라게 만들었죠. 특히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했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곤 했어요. 다른 사람에겐 그랬지만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와, 내가 살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멱살 잡고 싸울 뻔했다니까.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 못하면 집에나 있지 왜 꾸역꾸역 기어나와가지고 남한테 민폐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머,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막말까지 들었던 거야? 당신 일하는 사람들 거의 1년 넘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꽤 친해지고 서로 잘 지낸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아, 그게 내가 뭐 잘못 봐가지고 실수해서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중으로 체크하지 않고서는 나보고 그거 다 책임지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이없지? 뭐? 아, 여보, 당신네 주문 하나 잘못하면 문제 커진다고 한 거 아니야? 물품들 조립해야 하는데 하나 부품 안 오면 완제품 나오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린다면서. 근데 그거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당신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뭐 지네들이 잘 체크 안 한 걸 누굴 탓해?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집에나 가라고 하질 않나? 뭐라고 하질 않나? 이거 완전 인격 모독 아니야? 신고하면 이거 완전 처벌감인데.
남편은 내로남불 그 자체였죠.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한 번 실수가 그냥 넘어갔으니 그때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막상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 남편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어요. 아무리 제가 나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부답이었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방해했던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남편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히 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노만 차 있어요. 본인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잘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달래주시고 가시면 남편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굶게 놔두니? 너도 네 남편 안 챙기는데 나라도 우리 아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들 아깝고 불쌍해서 그렇게 못해.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혼자서 마음앓이 했던 앤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앓이를 하겠니? 네가 제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반성 안 해요.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회사용만 하고 있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얼른 털어내고 일어나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벌써 몇 주 동안 저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죠. 자기 친구들이랑은 통화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에휴, 어디 가서 말을 하겠니? 자존심도 센 애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는 다 받고 있는 거지. 너한테도 가장으로서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당분간은 좀 둬. 네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와서 쟤 챙길 테니까 그냥 둬. 정말 이해가 안 가도록 시댁 식구들은 비가 와도 바람이 쌩쌩 불어도 신혼집에 와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은근 편해서 즐기는 것 같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남편을 챙기기 바빴어요. 신혼 1년 차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1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전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대신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 2년 차가 되면서 전 친정 부모님을 이제는 신혼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계셔서 신혼집에 오시기 어려우셨는데 마침 시간이 되신다고 하길래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을 집으로 함부로 초대를 해?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섭고 숨이 턱턱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남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내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 상황도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를 해버릴 수가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럼 저번 주에 당신 친구 만난 건 누구 만나고 온 건데? 당신 우울하다고 내내 노래하길래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는 신나서 나가더니만 어디서 혼자 시간 때우고 온 거였어? 당신 그런 식으로 사람 비꼬지 마. 친구들이야 나랑 오랜 시간 봤던 애들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다르지. 장인 장모님 오시면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겠어?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럼 나는 시댁 식구들 매일 보는 건 괜찮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시댁 식구들이랑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잘만 있었잖아. 그래놓고서는 나보고 뭐라고? 그건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라고 여기 당신 불편한데 오고 싶으셨겠어? 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오셔가지고서는 도와주고 그런 거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오니까 당신도 편했잖아. 편하게 일도 하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다 해주셨는데 편하지 않았어? 그거랑은 다른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꺼내는 건데? 아무튼 나 장인 장모님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명절에 간다고 해. 전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못 본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댁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은 참석을 안 해도 저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묵묵히 제 일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시댁 회사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또 남편 길을 살려주신다며 월급을 많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보다 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봤지? 이제 슬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업체에 넘겨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당신 진짜 좋겠다.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잖아. 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편해. 사모님 소리도 듣고 내가 사장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둬도 되고 진짜 좋겠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 당신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아직 일 그만두실 생각도 없으시고 기력도 좋으신데 무슨 벌써 당신한테 넘겨줘. 그리고 난 당신 사업 운영한다고 해도 내일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당신도 좋잖아. 사모님 소리 듣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으면서 든 생각이 직장 잘 그만뒀다 싶더라고. 그 회사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잖아. 나 정도면 회사 하나쯤은 운영을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내가 믿음직하니까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겠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 되면 지금이랑 딴소리 나올걸? 여보, 난 내일이 좋아. 내가 좋아해서 그 작은 월급에도 꿋꿋이 버티면서 일한 거고 솔직히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다른 직장 구했겠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 일을 왜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사람 다 똑같아. 돈만 있으면 다라니까. 당신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지금이야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이 되고 나면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을걸? 내가 장담해. 남편은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아는 양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겸손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자만심이 높은 줄 모르고 커져갈 때쯤 시댁에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어찌어찌 구하게 된 곳이 전에 살던 곳보다 2배는 더 큰 곳이었죠. 남편은 그것도 모두 자기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아빠는 진짜 아들 잘 만났네. 이것 봐봐. 아들이 회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넓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 둘이서만 편하게 살 거야? 여보, 우리도 여기로 들어올까? 회사랑도 가깝고 이사 가는 김에 당신도 회사 때려쳐. 당신이 집안 살림하고 생활비는 엄마 아빠한테도 받으면 편하잖아. 여보, 그게 말이 돼? 여기로 이사 오면 나 출근 시간만 2시간이야. 어머님, 아버님도 겨우 집 구하신 건데 무슨 아들 잘 만나서 일이 잘 풀렸대?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사실은 이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다음에 말하고. 여기 오게 된 거 다 아들 덕이지 뭐. 그렇지 않니?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고마워 아들. 엄마랑 아빠가 호강하네. 이따가 누나들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곳 있던데 거기 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사실 시댁이 새로 들어간 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전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니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러다 시댁 이사 후 첫 명절날이 되었어요. 그날 3년 만에 부모님께서 정 신혼집 구경도 갈 겸 겸사겸사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죠. 남편과 시댁으로 가던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를 세우고선 저에게 내리라고 했죠. 야, 너는 꼭 오늘 같은 날에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겠어? 진짜 손발이 맞아야 사는 건데. 이번이 이사 후 첫 명절이잖아. 이번에 잘하면 엄마 아빠 사는 집 그거 네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명절날 친정 부모님 오셔가지고 밥을 대접해야 되겠냐고. 말이 안 통해서요 원. 그리고 뭐? 레스토랑? 너는 그렇게 돈이 많냐? 그 코딱지만한 월급 가지고 레스토랑이나 가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신혼집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3년 만에 처음 오시는 건데 명절이 대수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다 얘기를 드렸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만나야 되겠으니까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 부모 만나겠다면서 명절을 시댁에 안 간대? 야, 너처럼 개념 없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 만만해? 너 우리 집 재산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나 딴지 걸고 이혼 사유로 만들 수 있어. 뭐? 이혼 사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여유 많아. 그건 알고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겨우 당신네 집 재산을 받겠어? 참나, 어이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야,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월급도 코딱지만하게 받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리고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 시골 촌분들이 고기 맛이나 알겠냐? 그냥 대충 국밥 먹으러 가면 될걸. 야, 너랑 더 이상 촌스러워가지고 같이 못 가겠거든? 됐고, 너 알아서 네 부모 만나던지 말던지. 나는 내 부모 만나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다투다가 남편은 휴게소에 그대로 절 버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전 분노에 차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지금 이삿짐 불렀으니 짐 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껏 참았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다시 데리고 가세요. 아이고, 며느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네가 꼭 참아주면 내가 이번에는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렴. 아들 지금 여기로 온다니? 오면 내가 잘 달래서 보낼게. 아니, 사실대로 내가 다 말해가지고 집에 가게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 가니?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있으시니 아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기 잘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일도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잘났으니 지금껏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 줬잖아요. 그래. 네가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짐을 빼라고 하면 우리는 어딜 가서 자고 산단 말이니. 이제 사업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고, 며느라. 내가 오늘 아들한테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용서를 해다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더 이상은 기회 없고요. 잘난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 잘난 아들보다 못난 며느리니까 자리 비켜드리죠. 이제 저흰 남남이니 그 집에서도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부터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지금껏 그 수많은 기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한다고요? 이젠 안 속아요. 온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싹싹 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집은 친정 부모님 건물이었어요. 사실 시댁 사업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였고 시부모님은 사업 수습도 안 되는데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려고 하니 결국 사업은 급속도로 망해갔죠. 시부모님은 하다 안 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차례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니 다시 잘 된다면서 기고만장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어릴 적 남편이 가난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너무 가여운 나머지 남편에겐 과도하게 자존심을 세워줬고 남편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강해졌지만 인성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뒤늦게 절 찾아와 빌었죠. 여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 엄마가 그냥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멀쩡히 사업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 아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장인어른 건물에서 사시는 거야, 그럼? 그럼 그 전에 살던 집은 어쨌는데? 그걸로 전세금 드린 것도 아닌 거야? 도대체 당신은 부모한테서 뭘 듣고 온 거야? 말했잖아. 너네 집 사업 다 망했다고. 원래 집 팔아서 그 돈이랑 우리 집에서 지원해준 돈이랑 합쳐서 겨우겨우 사업 살려놓았던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부모 안쓰러워서 살 집 마련해 준 거라고. 그런데 너 어떻게 했니? 뭐? 시골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기 맛이나 알겠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도 이건 당신이랑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실대로 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만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네 인성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안 도와줬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긴 했겠니? 아마 그때 짓거린 말도 당신이 들을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겠지. 됐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 생각 죽어도 없거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네 부모한테 줬던 돈 갚을 생각이나 하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신우들이 겨우 집을 얻어줬는지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하신 돈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어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와서는 재결합을 요구하곤 있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결국 아들을 망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